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 이제 네 번째, 첫 번째는 우리는 일을 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합친 것은 보존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가 유익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용어들은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존력과 비보존력 하는데 여기 보존력이 있고 여기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보존력을 한번 보면 중력, 만유인력, 탄성력, 전기력 등과 같이 물체에 작용을 해준 일이 물체 운동의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힘을 말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운동 경로와 상관없이 하는 것들이 이제 보존력에 그래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따지는 거죠.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뭐를 공부를 했어요? 중력에 의한 거, 탄성력에 의한 거 이런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걸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보존력이 어떤 경로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그 그림을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이제 실제로 잘 나타나는 것들인데 공기 저항력, 마찰력 등과 같이 물체에 작용하여 해준 일이 물체의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마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한 곳에서 이곳에서 이쪽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거쳐간 거하고 바로 가는 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운동 경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이 되겠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리학 1에서 다룰 때는 이런 공기 저항력이라든가 마찰력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보존력인 경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어가 이제 개라고 하는 시스템, 개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이 관찰하고자 하는 우주의 한 부분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가지며 그 구성 요소 사이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고립계, 닫힌 계, 열린 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isolate system, 고립계는 isolate system, 닫힌 개는 closed system, 그리고 열린 개는 open syste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뭐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이 여기 이제 있는데,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렇게 개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 거는 뭐예요? 빨간 거는 exchange of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고, 파란 거는 뭐예요? exchange of matter. 그러니까 물질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빨간 거에 이렇게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그 고립계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물질도 들어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closed system, 그 닫힌 개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이때는 빨간 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고 뭐는 물질은 다른 물질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개를 닫힌 게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물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열린 개.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러는데 그런 보존을 할 때는 이런 고립되어 있는 개에서 물질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공부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하고, 이 한 개 내에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앞에서 EK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만약에 중력장에 있다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했냐면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포텐셜 에너지는 MGH였죠. 그 두 개를 합치면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두 개 합친 거를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걸 2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어떤 때 보존되냐면 주위의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고립계.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할 때 고립계, 닫힌 게, 열린 게 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고립계,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질도 왕래를 못하고 에너지도 출입이 못하는 그런 고립계였죠. 그런 고립계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중력이나 탄성력과 같은 보존력일 경우, 보존력도 무슨 말인지 얘기를 했었죠. 보존력이 뭐 경로에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만 한다. 그때는 어떻다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다른 공부를 할 때 그 중력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이제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은 중력에 의한 에너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운동 에너지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걸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게 그 보존력일 경우에는 보존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력이에요. 중력인데 어떤 거냐면 여기 기준면이 있고 질량의 m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여기 이제 있었어요. 근데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어때요? 요게 이제 m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속도가 2분의 1 m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v가 제로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고, 여기 이렇게 가다가 v1, v2 이렇게 가는데 제일 빠른 속도는 시간이 많이 지난 여기가 제일 빠르겠죠. 그죠? 제일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질량 m 물체가 이만큼 높이 h만큼, 라지 h네요. 요 h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mgh였으니까 요만큼 mgh만큼 갖고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mgh만큼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요만큼이 돼요. 근데 점점 내려가면 뭐가 줄어들어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운동 에너지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는데,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이렇게 크기가 똑같다. 똑같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용수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용수철의 평형점에서 이렇게 잡아 늘렸어요. 근데 늘린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 갖고 있겠죠. 갖고 있다가 x가 이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크다가 점점 작아지면 뭐 어떤 거가 커져요? 운동 에너지가 이제 커지는 그런 값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얘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값,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용수철의 평형점이고 변형되기를 이렇게 느린 경우이고, 얘는 이제 줄인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많이 늘리면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고, 이게 이제 그
kx제곱 mv제곱이니까 이 값을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리고, 그리고 mv제곱은 그 값이 여기 가서는 이제 끝에 가서는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갈 때가 제일 큰 값이니까 이런 값을 가져서 이렇게 파란 것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포물선을.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때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그림처럼 일정한 값이다. 즉,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역학적 에너지를 두 개 합치면, 운동이 두 개 합친 걸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요? 일정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쩌다?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고립계에서 중력이나 탄성력 같이 보존력일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면 비보존력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마찰력이 있고 공기 저항이 있는 비보존력일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 두 개, 고립계, 보존력, 이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거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이제 키네틱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한 거 어떤 점에서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지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V1이 이렇게 돼 있고 H1이 돼 있으니까 이게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그 여기 운동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를 합한 거는 이렇게 E라고 하는 지점, EP2, EK2, 그러니까 이거 E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니까 E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지금 같은 경우 이걸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게 E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죠? 요거 E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기 요만큼이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만큼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돼서 그 두 개 합친 거가 앞에 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합친 거하고 그 2라고 하는 지점에서 합친 게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게 일정한, 이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뭐 아까 우리 생각을 했어요. 보존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고립계여야 되고, 고립계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존력이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얘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작용할 때는 뭐예요? 비보존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중에서 이제 공이,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바꾸고요. 여기 공중에서 이제 공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공기 저항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열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열이 생기면 이 열 에너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도 생기고 포텐셜 에너지도 감소하고 하는데 다 합치면 이렇게 이 열 에너지 하면 이 0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지면 근처에서 일정한 속도로 낙하한다.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라고 한다면 질량 M인 물체가 계속해서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를 갖고 될 텐데 우리는 지면 근처에 오면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는 것은 고고의 뭐가 공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 공기 저항으로 이렇게 그거를 그 우리 낙하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체를 줄에 매달아 흔들어도 물체 운동이 이제 계속 움직이지 않고 공기 저항으로 언젠가는 멈추는, 보존되지 않는 예가. 그리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공은 운동장을 굴러가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하는 것들이 보존되지 않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이제 일과 에너지 전체를 이제 그 네 번째로 이제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 물리학 일에서 다룰 때는 대부분의 보존력에 해당되는 걸 다루고, 특히 중력, 탄성력 이런 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뭔가를 얘기를 할때 그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개가 뭐가 있었어요? 고립계, 닫힌 계, 열린 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하고 관계를 합니까?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닫혀 있는가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물질이었죠, 그죠? 물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 얘들은 고립계이고 보존력이 작용하는 데서는 요 에너지가 이제 하는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해서, 앞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했냐면 중력장 그리고 탄성력을 가진 에너지, 서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그 공기 저항이라든가 마찰력이 있을 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강의가 그 다음 강의,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그 강의했던 내용을 여기다 올릴 거고요. 강의가 유익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구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